전 세계에 계신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정 변호사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어제 석가탄신일은 푹 쉬셨습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하듯이 화이트 석가탄신일이었다라고 합니다. 5월 중순인데 우리 강원도 설악산에 7cm가 넘는 눈이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포근히 덮어주는 눈처럼 또 우리 마음이 날씨는 쌀쌀하지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언제나 항상 우리 김민수 대변인 또 이렇게 멋지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우리 멸콩TV 애청자 여러분, 요즘에 뭐 속상한 일들도 많으실 것이고, 그리고 나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빠른 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 페이스북에 아침에 항상 페이스북 되면 이렇게 생일 축하 메시지가 뜨잖아요. 누가 생일이다 했는데 오늘 김민수 대변인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음력으로 돼 있다고요. 음력입니다. 여기 페이스북이 보면은 음력 반영이 안 돼서 음력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통상 축하를 2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김민수 대변인의 음력 생일이 5월 16일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또 우리 팬들 또 이렇게 또 김 대변인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빅5 이슈를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게 참 아빠가 미안하다. 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관위 세자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 야, 이게 선관위의 세자면은 선관위 사무총장은 왕입니까? 참, 네, 어이가 없어서. 비리복마전 선관위에서 세자는 초고속 승진, 해외 출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참, 우리 형제의 도시 필라델피아에 재외 투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그냥 잘 놀러 갔다 왔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한번 상세하게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화영 부지사, 나아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이화영이 회유했다는 검사 전혀 회유가 없었다. 저도 수없이 조사했지만 정말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검사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법정에서 얘기한 김성태의 말과 그 행간의 의미 우리 김 대변인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뽑습니다. 사실상 추미애로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추미애의 명비어천가. 이제는 뭐 민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추미애는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자기는 중립이 할 것이 아니고 민치를 한다. 민주당의 통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오히려 국회법에 당적 가지지 못하게 하는 조항 폐지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법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요즘 정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더니만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민주당, 이 도대체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그 속내를 한번 정치권에 계신 우리 김민수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여의도 막전 막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슈로 출발합니다. 선관위 세자의 슬기로운 공직생활. 야, 우리가 슬기로운 직장생활 뭐 이런 걸 봤어도 슬기로운 이 공직생활이라는 건 처음 보는데요. 그동안 채용 비리 의혹 12건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이 검찰 고발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채용 당사자 자녀들이 모두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 선관위의 자녀 채용 불법 채용, 그러니까 비리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선관위가 계속해서 외부 감사 등을 거부했었습니다, 당시에. 맞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뭐 헌법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네 어쩌네 행정부에서 우쭈면서 독립했다 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은 독립권이 보장돼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들은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겠다. 뭐 온갖 짓들을 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자체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무용했고요. 그렇죠. 또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녀 채용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 했어요. 12명 뿐이겠습니까? 12명 예, 뿐이겠어요. 12명 뿐이겠어요. 근데 그나마 12명 추려가지고 지금 전 사무총장들 몇몇 핵심적인 사람들 자녀 채용을 불법적으로 한 정황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원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사 협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황들도 제대로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걸 검찰에 넘겼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앞으로 어떻게 뭐 이게 처벌이 될 것이냐 하는데 이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일단 그 12명의 아빠들 아직까지 법적 조치 받은 사람이 없고요. 아, 예. 더 중요한 것은 12명의 아빠가 취업시킨 자기들의 자식들 다 선관위에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아이고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언론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은 실명이 거론되고 뭐 했는데 우리가 선관위 직원 이름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까? 아, 이게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썩어야 이런 일이 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특히 그 선관위에서 이른바 세자 논란 일으켰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또 수사 의뢰했던 박찬진 박찬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임용되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부 때부터 이제 이어왔던 사람들이고 어쩌다가 지금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주체인 지금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썩을 수 있는지 뿌리 끝까지 지금 나무 목까지 몸통 이파리까지 다 썩었습니다. 이거 지금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야,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선관위를 수사하고 뭐 처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폐기 처분 수준까지 왔다라고 지금 아. 봐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12명이 다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아주 그냥 살짝 살도려내기 하려고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뿌리 끝까지 썩었다라고 봐야지 타당한 의혹이다, 타당한 의심이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게 예. 그 이유가 여기가 감사원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감사하겠다는 거 그렇게 반대하다가 이것저것 그 의혹이 구체적으로 불거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의 감사도 선거 관리와 관련된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손 못 대라고 하고 그거 외에 인사라든가 이런 총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했는데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법 내에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수사할 만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을 단초를 발견하고 이거를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럼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넘어갔다라고 봐야죠. 지금 제가 이거 방금 전에 제 이 태블릿 PC를 보니까요. 제가 지금 작년 올해 해서 감사원 지금 이 선관위에 대한 논평을 제가 그 그러시구나. 대변인으로서 지금 5번, 6번 정도 한 것 와, 같아요. 역시 우리 김 예. 대변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논평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 지금 선관위가 어떤 행태를 보였었냐면요. 선관위가 제 아무리 국정원의 보안점검과 감사원의 감사조차 거부하는 무소불위 치해법권 행태를 보일지라도 국민위에 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지금 작년 당시에는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 점검도 거부했고 감사원의 감사조차도 거부했던 야. 단계예요. 절대 권력입니까? 그 절대 사람들은 권력입니다. 노터치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치해법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어떤 곳도 우리를 감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방어를 하다가 지금 이게 계속 한 건 두 건 터지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움직이니까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체 감사하겠다, 감사원의 감사 일부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선 이제 이건 더 밀어붙여야 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거 검찰의 수사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그냥 해야 될까요? 이런 게 특권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특권 가야 되는 이게 거예요. 그 결국은 예. 슬기로운 선관위 세자의 공직 생활에 대한 감사 넘어서
특검이 있어야 된다. 특검하려고 하면 진짜 이런 특검 해야 되는 거 지금 아닙니까? 이건 전국 단위로요. 전체 다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예. 거고요. 여기에 지금 선관위 관계된 지금 고위자들 자택부터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거야말로 지금 어떻게 특검을 안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건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선관위의 고위 공직자들, 지금 선관위 직원들의 일탈행위예요. 지금 자녀를 채용하고.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불법행위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예. 그럼 이것만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금 이거 지금 얼마나 수많은 청년들이 내 일자리 하나를 못 구해서 안달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서 상당수는요 고시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고시원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또 그런 뉴스를 봤는데 감옥에 그 수용자 한 명당 몇 평이하면 인권 침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맞죠? 예. 고시원 그만한 데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했죠. 고시원 예. 그만한 크기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상당수가 살고 있어요. 월 4, 50만 원 내면서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 거기서 살면서 지금 취업 한번 해보겠다고 한 달에 몇 군데씩이나 이력서를 쓰고 1년에 숱하게 면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천지 깔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버지 한 명 잘 뒀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지금 여기 취업을 하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특징까지 시켜주고 있죠. 그렇죠. 해외 여행 보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불거져서 자식들을 잠시 지방으로 내려 보냈는데 거기서 또 정상적인 근무하게끔 또 만들고 있죠. 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선관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마치 취해법권인 양 하면서 우리는 어떤 곳에 감사도 받을 일이 없어. 조사도 받을 일이 없어라고 하면서 지금 온 가족 다 심어놓고 이런 것들이 수사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조차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 문제는 지금 뭐 아니 뭐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럼요. 그러고 실제로 뭐 1급으로 올려 가지고 뭐 지들끼리 해 가지고 그냥 명예퇴직 수당 받아 먹고 정년 연장하고 이런 내용도 국민 세금으로 지들 돈 잔치 했던 내용도 참 많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우리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했어. 여기는 아빠 찬스를 뭐 그냥 그 정도로 쓰고 거기다가 도대체 아빠 찬스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들 단톡방에 세자님이라고 모셨겠어요. 그러면서 뭐 사실 이런 아빠 찬스 논란이 바로 조국의 입시 비리와 맞닿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 횡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우리 김 대변인도 아이들 몇 명? 5명이 5명. 저에 3명. 우리 아이 합치면은 8명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저희 진짜 아빠 찬스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아, 진짜. 이게 진짜 화나는 게요. 지금 김세한 전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간 적 없어. 내 아들 뽑으라고. 지들이 근데 알았어. 지들이 알아서 잘 봐줬을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속되게 말하면 지들이 알아서 긴 거야라는 소리예요, 지금. 야, 난 뭐라고 안 했어. 지들이 알아서 긴 거야. 내가 외부 압력 행사 안 했어. 지들이 알아서 길 정도면 이게 어떻게 압력이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그래갖고 제가 참 이게 욕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문제인데요. 자, 선관위가 이렇게 뿌리부터 다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정한 선거 관리도 했을 리가 없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소크리 투표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라면 박스 투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선관위가 이렇게 썩을 대로 썩었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럼 선거 관리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봐야지 맞는 건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지난 대선에 있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네. 언론에 나왔던 팩트로요. 저한테 선거 당일날 오전에 한 여성분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제가 네, 김민수입니다라고 했더니 분당의 김민수 당협위원장 맞으세요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 맞습니다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여기저기 제보하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당에서도 전화를 안 받고요. 도당도 전화를 안 받고요.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김민수 위원장이 이런 전화를 잘 받아준다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라고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잘 기억해 보시면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환자들은 따로 또 투표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사전 투표 또 따로 했었어요. 이분은 코로나 확진자였는데
사전 투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투표 전에 이게 해제가 되는 날이었대요. 그 전날이. 그래서 본 투표해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본 투표장에 갔더니 사전 투표를 했다고 체킹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왜? 저 이거 팩트입니다. 지금 제가 경험한 실제 얘기해드리는 무슨 겁니다. 유령이 나온 겁니까? 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 그래서 나는 투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음. 했다는 거예요. 나 투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투표를 했다라고 해요? 라고 했더니 당신 투표했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선관위에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명부를 갖고 온 거예요. 사전 투표자 명부를. 봐라, 당신 서명했잖냐라고 한 거예요. 헐. 내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서명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서명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필체를 보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서 이거 내 서명 아니다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난리를 쳤더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럼 다시 투표하세요 하고 투표 좀 줬어요. 자, 지금 이거 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의혹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 경험한 네. 얘기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이분이 이거를 내가 투표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막혀야 되는데 투표지를 또 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혼자 있겠냐 이런 의문이 네. 든다는 그래서 거죠. 이분이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사진을. 네. 봤더니요, 관리자하고 이분 서명이 똑같아요. 필체가. 이건 그냥 누가 봐도 똑같아요. 음. 지금 관리자 서명란하고 투표했다라는 서명란이 서명이 똑같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언론에 제보를 하려고 했어요. 음. 몇 군데 연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투표 개시 중이기 때문에 음. 이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럼 투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안 못했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당에도 연락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다들 대응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조선일보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조선일보에서 이거 기사를 냈습니다. 2시간 후에 제 제보를 받고. 왜냐하면 글자체가 똑같았어요. 본인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언론 몇 군데서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날 이게 이슈가 안 됐어요. 다들 대선에 지금 집중돼 있었잖아요. 이거 그날 신문 찾아보면 이거 나옵니다. 이거 조선일보에. 자, 이게요, 부정선거라고 제가 단정지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 관리를 이따위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 관리를 이따위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가서 항의하니까 다시 투표용지 주고 선거 관리 이따위로 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입니까? 그때 다시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들어가는 길목부터 팬더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거리두기 하고 거리두기하고 이 앞에 파란 걸로 비닐 쫙 깔아놓고 파란 방호복 입고 나와서 투표용지 받고 앉아 있고 이 짓거리들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선관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은 목적 때문에 국가에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자, 선관위는 공명선거 관리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이 기능 자체를 지금 잃었다라고 하면요, 이건 당연히 지금 그냥 해체가 답인 겁니다. 사실은 수사도 답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대통령도 지금 조사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부인도 조사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치해법권이 어디 있습니까? 치해법권이. 그렇습니다. 예. 예. 대통령도 영부인도 조사하라고 하는 마당에, 특검하라고 하는 마당에 여기를 왜 못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2022년 4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앙선거위원회 장인 대법관은 그날 출근도 안 했대요. 진짜 도대체 그래도 월급은 나갔겠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불거졌던 그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 그걸 누가 감사했냐? 선관위의 자체 특별감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업무 행사를 한 정황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놓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직원들이 알아서 잘 보이려고 이게 지금 자기는 결국은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알아서 했고 어쩌다 했고 우연히 했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우연히 2번, 3번 이상 반복되는 것은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죄송해요. 제가 이게 좀 많이 흥분했죠, 아침부터. 근데 이제 흥분을 좀 열받을 가라앉히겠습니다. 만해, 예. 얘기 나오다 보니 이게 열이 받아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제는 내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게 그것도 공직자가 떳떳한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지난 문재인 5년 동안에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썩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우리나라가 늘 얘기할 때 군부 독재 시절에 부정이 많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시절보다 더합니다. 성범죄도 좀 많았지 네,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성범죄 혐의자들도 국회에 입성해요. 예.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자, 성관위에서는 내 아들 채용시켜 놓고 떳떳해요.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뭐 일상적인 거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감사도 하지 말래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온갖 막말 다 퍼붓고 이화 여대 졸업생들 다 비난하고 뭐 하고 지금 전직 대통령들 입에 못 담을 소리 온갖 변태적인 발언 다 한 사람도 국회에 입성해 있어요. 강남 네. 아파트도 진짜 사랑해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국민들한테는 대출조차 막아서 자기 집 하나 마련 못하게 해놓고 온갖 투기한 세력들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무슨 다단계 업체 변호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음주운전자들부터 해서 지금 자기 자녀 입시 비리로 지금 재심에서 실형받은 조국부터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 혐의자가 많은데 이거 지금 저요 정말 죄송한데요. 국민들이요 나를 대표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은 거예요 지금. 암만 뽑을 사람이 없어도요 이런 사람들 뽑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세상이니 이게 지금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당당하다 못해 떳떳한 겁니다. 지금 이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대통령께 간청드립니다. 이거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런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 중에서요. 가장 큰 것 하나가 공정과 정의예요. 이재명 같은 사람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이런 세상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 우리가 당연히 민생 경제나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체감에 부딪히는 문제 해결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 반드시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선관위 정말 잡아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부정부패하고 국민을 대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지금 자기가 지은 죄를 못 받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수사 철저하게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대려 역공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하면은 김민전 당선인처럼 삼김 여사 특검하자고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지금 이런 사안 검찰이 왜 빨리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에 특히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 아빠 찬스가 문재인 정권에 일어났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민주당 쪽에 있던 고위 정치인들의 성범죄가 뭡니까? 골격형 범죄 아닙니까? 내가 힘 있다고 밑에 있는 여자 직원들 마구 어떻게 해본 그 과정에서 권력에 취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냄새 맡으면서 킁킁했다는 그런 내 말하기도 진짜 아침부터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을 영웅까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또 민주당이에요. 예. 지금 냄새 맡고 킁킁 이런 사람들을요 또 그 뒤에 뭡니까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제작했다가 지금 발표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민주당은 우리 진영에서 있었던 잘못 이게 지금 개인의 잘못이 조직에 돌아올까봐 이 사람을 미화시키는 작전을 쓰는 겁니다. 우리 당은 어때요? 우리 당은 이 사람 좀만 잘못하면 바로 꼬리 자르게 해버립니다. 네, 그렇죠. 이쪽은요 전략이 달라요.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네. 이거 당에 피해가 오겠는데 미화시켜 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네. 그걸 뭐 뇌물 먹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 미화야. 김미화냐? 난 모르겠어. 무슨 미화가 그렇게 많어. 저는 참 이런 부분을 보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전에 너무 국민의힘이 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계속 검찰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문재인 때 있었던 그런 각종 비리 의혹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검찰이 너네 수사하면은 못 믿겠다며 그럼 특검하자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수사에서 공세로서의 전환 그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만 좀 마무리 발언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선관위 관계돼서. 지금 민주당이요.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자 이런 것들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 진짜 근간을 흔들고 있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공명선거를 관리해야 될
이 선관위 특검을 가져라고 하면 민주당이 과연 동의를 해줄 것이냐. 예. 여론에 우리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자, 민주당이 진짜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요, 정쟁용이 아니라 지금 이런 건들 특검 가자, 정말 선관위 다 뒤집어 까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서 민주당 진정성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당은 국민의힘과 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선관위를 제대로 팔 수 있는지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관위가 이렇게 무소불위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압니다. 선거법 자체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법을 해석하는 선관위에서요,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후보들은 약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사님이나 제가 선거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선관위에서요, 똑같은 걸면 자, 이번 총선도 보세요. 똑같은 사안을 누군가한테는 잘못했다 그러고 예. 누군가한테는 혐의가 없다 그럽니다. 맞아요. 이거 언론들 보면 개판 5분 전입니다. 이거 지금 선관위의 판결 자체가. 자, 이런 권한을 이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권한을 선관위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해석의 논란이 적어야지 좋은 법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지금 해석 네 알아서 선관위 알아서 하세요 수준의 법이에요. 맞아요. 이 법도 바꿔야 됩니다. 지역 선관위마다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 그 선거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만 녹비의 가르왈식으로 해서 누구한테는 아주 관대하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어떤 진행되는 그런 어떤 그 선관위의 전횡이 적지 않다라는 우리 특히 우리 선거에 뛰어보신 경험이 있는 우리 김 대변인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또 앞으로 뭐 계속 이번만이 아니고 오늘 특히 이제 그 서울신문에서 선관위의 비리, 부정 이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 특집으로 계속 싣는다고 합니다. 올라오는 기사 저희가 상세한 핵심 짚어가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서 앞으로 선거 2년 동안 없는 이 시점이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관위의 내부의 어떤 비리를 밝혀서 선관위를 환골탈퇴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또 중요한 또 이재명과 관련되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사실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김성태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화영이 대리인으로서 그 뒤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이재명이다. 이런 죄명 아니겠습니까? 실제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뇌물 준 사람은 보다는 처벌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뇌물 받은 공무원은 그걸로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또 다 자백을 하는 이 김성태한테 대해서도 검찰이 많이 봐줘서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이화영이라든가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이재명은 그거보다 적어도 2배 내지 3배, 2배로 치면 7년, 3배로 치면 10년이 넘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자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태에 대한 이게 최종 그 결심 공판이 있었었는데 김성태가 정말 자기는 대북 사업 잘해가지고 어떻게 뭐 해보려고 이게 돈을 준 건 맞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게 이재명이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특히 이게 이 사안이 이재명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 다 자기 쌍방울에 다 상당 부분 취직했지 않습니까? 사회 이사로 뭐 감사로 관련되는 뭐 변호사들 이름만 대면 할 수 있는 검찰 출신 특히 변호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걸로 시작돼서 결국 이까지 왔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대질 조사할 때 누구하고 대질을 했겠습니까? 이화영하고 대질 조사할 때 지인들이 햄버거를 들고 온 적이 있다. 그런데 구치소 교도관들이 야 이거 독이 있으면 어떡하냐. 맞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의자한테 뭘 줘가지고 먹고 그 자리에서 숨지거나 조사를 받지 못하면은 그것 다 독박은 같이 간 교도관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로 해서 구치소 교도관들이 독이 들었으면 어쩌나 하면서 못 먹게 할 정도로 관리가 엄격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김성태가 얘기하고 있는 수원지검 1300 몇 호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를 수도 없이 조사했지만 정말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검사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검사의 회의는 없었다라는 최후 진술을 남겼습니다. 이거 보고 김민수 대변인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또 뭐 명예훼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진범은 주범은 이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합리적 추론. 예, 우리 합리적 추론이다. 털보 얘기로 하면 강력하게 추정되는 바이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멸콩 TV에서 나와서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랑 제가요, 만약에 재산이 한 수십조 된다고 쳐요. 수조, 뭐 수십조 된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한 100억 정도를요, 우리가 사업 목적으로 어딘가 베팅을 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사업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 근데요, 이게 지금 쌍방울이 이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아니에요. 자, 근데 맞아요. 이 입장에서요, 수백억을 베팅한다는 건요. 자, 이거는 내가 내 회사의 명운을 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자, 그러면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걸 베팅을 할 때는 확실한 담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요, 내 한 몸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되면 이 회사의 직원들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근데 수백억을 지금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대북송금, 불법 송금을 시키는데 이화영 부지사라는 평화부지사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까? 예. 없었죠. 원래 그러면 연정부지사라는 얘기가 있었었죠. 듣도 보도 못했던 직함이 나와서 지금 평화부지사라고 하면서 지금 나 믿고 지금 투자 좀 해주세요 했었을 때 이게 정말로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방문 비용으로 300만 달러 이렇게 투자가 되겠습니까 이게? 자, 이 사람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 사람을 보고요. 그렇죠. 그럼 그 뒤에 이화영이 뭐라고? 그럼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 사람 내일 경질당할지 모레 네. 경질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네. 뭐 대한민국 지금 여기에 어공들이 여기 인기가 보장돼 있습니까? 나가라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이재명 체제에서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내가 그 큰 금액들을 베팅을 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확실한 누군가가 있어야지 베팅을 할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쳐요. 야, 김성태 아우. 내가 진짜로 이재명 지사랑 친하다니까 나 믿고 배팅 한번 해봐. 너 지금 사업 기회 크게 열릴 거야. 라고 했다 쳐요. 이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이거는요. 대마를 믿겠다. 예.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은요. 추론입니다. 자, 합리적인 추론은 최소한 김성태 회장과 이런 모의가 있을 때 이재명 지사 간에 최소한 통화라도 했다. 이재명 지사가 아유 우리 뭐 아우님 도와줘서 고맙네. 내가 잊지 않을게 정도의 말이라도 했어야 베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비밀리에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봐야지 이게 합리적 추론이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합리적 추론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합리적 추론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요. 민주당은요 합리적이지 않은 추론으로 우리 당을 계속 공격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그냥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야 김민수가 하는 말 그냥 상식적인데라고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상식적인 선상으로 합리적 추론이 된다 그러면 밀어붙여서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밀어붙여서. 결국 이 부분과 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신영미님이 김성태는 제2의 이동규라는 얘기를 지금 글을 쓰셨는데 사실 매주 화요일의 남자 유동규 씨를 모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사건을 진행한 구조하고 이화영이 이 대북 사업을 하면서 한 구조하고 똑같아요.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요. 이재명은 뒤로 빠져 있으면서 유동규를 행동대장으로 세우고 어떻게 보면 정진상을 어떻게 보면 정무조정실장으로 오른팔 아닙니까? 거기를 해서 그리고 실무적인 어떤 사업자 이렇게 해서 이 제일 뒤에 있는 이재명은 결사 보유하는 이른바 V는 절대 보유하는 그래서 유동규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평소 때 정진상이
그러니까 팔 다리는 잘려 나가도 머리와 심장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화영이 쌍방울의 김성태하고 실무는 하지만 자기 선에서 마치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선을 자르려고 하면서 심장과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을 지키려고 결사보위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대장동 사건 구조에서의 이재명과 이재명 일당이 했던 그런 계획과 이 쌍방울 대북 사업에서 하는 구조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을 들은 우리 그 신영미 님이 김성태가 제2의 유동규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전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이게 참 답답하네요. 예. 이게 보면요. 민주당은 지금 이거 다 범죄 혐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은 지금 이게 철저한 거예요. 조직 관리가. 뭐냐면요. 머리만 지키면 우리가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다시 살 수 있어. 네. 예를 들어 야 진영아 네가 만약에 걸리면 네만 입 다물고 너 하나만 살잖아. 너 6개월 1년 내로 다시 살릴 수 있어. 명예회복시킬 수 있어. 근데 내가 죽으면 니네 다 죽는 거야. 이게 돼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인 의심으로. 그렇죠. 충분한. 근데 우리 의심이죠. 당은 어떠냐면요. 야 이거 분위기 안 좋은데 대통령부터 죽여볼까? 아.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부터 죽여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부터 죽여볼까? 박근혜부터 죽여볼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보수가 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장할 게 얼마나 많은데도 야 이거 분위기 안 좋은데 나라도 살려면 위에를 손절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만에 하나요. 지금 이 대북송금 이것도 불법 대북송금입니다. 맞아요. 예. 불법 대북송금건이 우리 당에서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민주당은요 벌써 국회의원들 전원 나와서요 길바닥에 나서 피켓 들었을 겁니다. 예. 몸통은 누구? 이거 지금 6개월 1년 외쳤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이거 진범은 누구? 이거 6개월 1년 외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요. 이게 진범이 그 사람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정도 지금 추론이 나왔으면 민주당은 이 정도 나오기도 전에 이미 길바닥에 깔렸습니다. 이거 노란 풍선 들고요. 예, 맞아요. 예. 그럼 이거 지금 벌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형사처벌 똑바로 해라. 사법부, 검찰 다 압력 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수사 똑바로 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 중에서 누가 몇 명이나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목소리를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김성태 씨가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화영과는 20년간 형 동생 했다. 웬만하면 그분도 힘들 건데 더 이상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계속 참고 있었다.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덮여질 것 같아서 내가 기존의 모르스의 입장에서 전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똑같이 유동규 씨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들이 정말 이너서클 자기들 이재명, 정진상, 김영희 둘이 셋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한두 사람 더 그런 것처럼 같은 공동명체인 것처럼 해놓고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 그 핵심 외에는 딱 선을 긋는 그런 배신하는 모습 속에서 배신감을 느꼈던 게 바로 이 김성태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다가오는 7월 12일 날 김 회장의 선고 기일이 있고 다가오는 6월 7일 날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이때 이 두 판결이 유죄가 나면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실제로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그 뒤에 있던 이 어떤 대북 사업의 최종 책임자,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에 대한 해서 바로 칼날이 직격할 것 같은데 검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 그때는 정말 또 특검, 이제는 뭐 민주당 특검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9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댓글 한번 볼까요? 우리 향수님 두 분 응원합니다. 또 최지영님,
김성태 씨, 햄버거도 독약이 있을까봐 못 먹었다는 정말 무섭습니다. 티얼스님, 대한민국의 국민의힘도 정당인가요? 너무 조용하군요. 라고 하고 있고, LHS 혜진님, 윤 대통령님, 한동훈을 함께해야 국민의힘은 헤쳐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빈은 사람이님은 선관위 썩은 거 이제 알았어요. 선거 전에 왜 잠잠했나요? 그런데 국힘이 아무런 이의신청 소송도 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희수님, 범죄자들 특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국힘 지지율 오른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마리골드님, 또 김민수 대변인 말씀과 관련해서 맞아요. 국힘은 나만 살면 되고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참, 참 너무 좀 답답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또 넘어가고요.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추미애의 명비어천가가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당내 경선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명심이 민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국회의장 자격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아나무인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나서 참 이게 민심이라고 하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나서 이재명 1인 체제가 완전히 굳건해지니까 이제 국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다 이재명 당대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자, 추미애가 선배죠. 네, 나이도 그렇죠. 많죠. 그렇죠. 다선이죠. 자, 그리고 국회의장이면은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죠. 2위죠. 자, 이런 사람이요. 이제 재선 갔단 사람. 그것도 보궐이니까 1.5선입니다. 1.5선 이재명 당대표 의전 서열 8위한테 지금 명심이 곧 민심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자, 이 정도 엎드려 줘야 이재명 당대표가 나를 국회의장 앉혀주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는 첫 국회의장이 되겠구나. 이 얼마나 가문의 자랑스러운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나라 말아먹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거. 지금 여기 국회의장이요. 중립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중립한 게 맞냐. 차라리 중립 의무 지워버려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실제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아니 쪽팔리지도 않냐. 실제로 지금 그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서열 2위를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나라는 제목으로 사실 뭐 우리가 제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장 예전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제 뽑았었습니다만 이게 그 2002년 여야가 입법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당적 보유 금지하는 국회법 합의 처리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후에 지난 22년 동안 국회의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당의 어떤 그 다선 의원 연장자가 지금 되어오는 그 전통을 해 오면서도 나름대로 어쨌든 뭐 사실은 김진표 의장도 민주당 기준도 다 들어줬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와가지고 중립은 개나 줘버려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법부터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부터 없애놓고 이제 법이 없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민주당 헌법 개정하는 거 외에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은 뻔히 살아있는데 이런 소리 한다는 게 도대체 가랑키나 한 겁니까? 지금 제가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이 지금 법도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은 지금 법도 무소불위예요. 안 무서워요. 근데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 아닙니까? 예,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도덕이잖아요. 법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그리고 사회를 지탱시켜주는 게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정말 최소한이고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단어가 때로 나쁘게 쓰일 때도 있지만요. 수많은 관행들이 또 사회를 지탱시켜주고 사회 시스템을 지탱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관행들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연히 지금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중립의 의무가 있다. 국회 균형을 잡고 그리고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립의 의무가 있다라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이 관행이 이제 깨집니다. 그죠? 네, 그리고요. 국회의원 후보로는 그래도
이러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공천하지 않는 게 간행이었다면 이런 간행도 그렇죠. 지금 깨트리는 겁니다. 음. 네, 그리고 지금 당연히 아들, 자녀들을 불법 채용하면은 이런 것들은 엄벌에 처하고 이건 국민 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한다는 간행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지금 12명 다 자식들 회사 그대로 다니면서 지금 이런 간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간행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런 간행이 한번 진행되고 나면은 이 다음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는 게 한결 쉬워집니다. 그렇죠. 네. 상습범이 한 번 하기 어려운 거지 두 번, 세 번 하기는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후배들이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국회의장은요. 앞에 추미애가 저렇게 했잖아. 나도 저렇게 해도 되지. 뭐 욕먹을 걸 일이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성간이에 지금 국장 못단 사람들, 이 후배들은요. 이제 본인들이 국장 달면요. 우리 선배들도 했잖아. 내 자식 취업시켰잖아. 그렇죠. 나도 취업시키는 거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했나? 나만 안 하면 내가 바보지. 그렇지. 자, 이게 간행으로 굳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숱한 잘못된 간행들이 아.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관행들을 틀어냄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또 어떤 거 있죠? 법사위랑 예, 운영이랑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 국회의장이랑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관행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걸 자꾸 관행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뭐 그게 떡값 주는 것도 관행이 아니냐 이렇게 좀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불문율이 생기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 내의 불문율 같은 경우에 하나가 국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당 뭐 의석수와 상관없이 여당 쪽에서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지금까지의 불문율이었고 그리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가진 어떻게 보면은 국회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가지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진 권력 분배, 이른바 기관 내 권력 통제 모델로서 나름대로 아주 합리적인 그런 인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박찬대 민주당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 내 거야. 하나도 못 줘.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독선과 독재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일부 지금 그 신문 사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최고 저놈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정도로 지금 비판적인데 이런 이재명을 최고 저놈으로 떠받드는 당이 지배하는 국회라면은 이게 여야 협조 21대 국회에서 가능한가요? 저는 이거를 우리 당이 냉정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여소야대 국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직선제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겁니다. 5년 내내 지금 여소야대 국면은.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한 행태를 한번 보면요. 그런 거 협치 같은 거 바라면 안 돼요. 자, 그럼 앞으로 3년도 협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자, 민주당이 우리가 잘 얼레고 달래면 협조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기대는 순간요. 민주당의 선의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 당은 또 집니다. 네, 선의를 기대할 사람한테 기대해야죠. 네,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회담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재명 대표가 숱하게 요구했던 그 회담 정말로 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려고 지금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 협조해 줬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이고야.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뒤통수 바로 쳐버리는 그렇죠. 겁니다. 바로 그냥 뭐 예. 이게 합의서에 잉크도 아르기 전에 뒤통수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의를 기대했을 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선의는 기대하지 말고 제가 계속 말하는데요. 108석으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국회 선제화법인데 국회에서 들어눕겠습니까? 똥물이라도 뿌리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로 잠잘 시간도 없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정부 여당 분들 다 같이 모여서 진짜로 이거 협력해서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비전, 그리고 아까 이런 선관위 잘못된 거, 대북 송금 잘못된 거,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 줄지,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지 선관위 조사라고 할지, 이게 보수 지지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도 이상까지 확장이 돼야지 누군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민주당 180 거대 야당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수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분 자중질환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중질환에서는요 또 집니다. 그리고 민주당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분 한 분 힘 모아서 어떻게 해야지 민주당 지금 저 독재 행위들을, 그리고 민주당이 이 대한민국을 잠식해 나가는 행위들을 막을 수 있을지 진짜로 연구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국민들께 계속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성관이 같은 경우도요. 민주당이었으면 팻말 딱 하나 문구 딱 두 줄 만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앞에. 이거 강화문부터 온갖 곳을 다 돌면서요. 그리고 이거 대학교 주변에 다 도배했을 겁니다. 예. 예. 결국 우파가 약한 것이 선전선동과 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선전선동, 학생운동하면서 또 조직 이걸 하면서 체화된 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그런 전략을 계속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그 자유우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인재를 모집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어떤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부분 또 자기 분야에서 정말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고 나름대로 어떤 그 성과를 내는 그런 엘리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성과를 내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그 큰 위기에 닥쳤을 때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선전선동하고 그것을 조직화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결국 투쟁력이 많이 부족하고 어떤 그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지금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딱 지금 없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민주당과는 1대1로 한 명 한 명 비교하면은 이거는 인재의 질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 당이 훨씬 훌륭해요. 근데 지금 이러한 문제들에 공동 대응을 한다거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지금 보세요. 민주당은 통상 우리 당을 공격할 때요. 앞에 이론이 안 들어가요. 한 두 줄. 근데 우리 당은요, 민주당을 공격하면요, 장문의 글을 써서 읽기 시작해요. 안 들어요. 예. 맞아요. 우리끼리 이거 자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자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관심 갖게 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귀에 쏙 들어오게 하는 지금 이 선관위가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터진 건이잖아요.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요. 민주당은요, 각 대학교들의 국민의힘이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뺏었습니다라고 그렇죠. 박았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냥 박았을 겁니다. 이러고 그냥 뿌렸을 거예요. 이게 사실이든 팩트든 거짓이든요. 음. 막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은요. 보세요. 노태악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국민들 이 사람들 이름까지 외워야 됩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아들 12명이나 된대. 이게 다야 뭐야. 계속 설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듣다가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게 계속 아까도 이 사태가 인사부정 사태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특정인의 특정 아들, 딸 이 문제가 됐다는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타겟이 싹 나와야 되는데 평면적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이슈가 사실상 흐지부지 묻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만 이 관련되는 내용이 서울신문 하나에만 이제 특집 기사로 해서 쭉 올리는 걸 보고 정말 자유우파 언론들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과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멸콩 TV에 나와서도 얘기했는데요. 이게 제가 계속 이런 말해서 제가 당에 미움 사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얼마 전에 우리 당 국회의원 한 분이 삼김 여사 특검하자 그랬죠. 김혜경, 김정수까지 하자 그럼 특검. 자, 이 이야기를요. 그 전에 방송에서 숱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변호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10마디, 100마디 떠드는 것보다 국회의원분들 한 분이 떠드는 게 훨씬 파장력이 커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혜경 특검도 해야 된다. 김정숙 특검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이슈가 안 돼요. 근데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언론 아, 타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국회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싸워줘야 돼요. 그럼 이제 뭐 어떤 것도 또 주장해야 될까요? 주장할 게 많아요, 특검. 네,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수사도 이거 수사 끝나고 나면요, 윗선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검찰이 문재인,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람 내 아주 오랜 직인데 나 이 사람 30년 지기 이 사람 저기 어디 당선되는 게 내 내 꿈이라고 꿈이라고 했어요. 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개입이 안 됐겠습니까? 네. 이 말을요, 대통령이요, 혼잣말을 했다 쳐볼게요. 옆에 두고, 비서관들 쫙 두고요, 수석 비서관들 두고, 아, 저 친구가 당선되는 거 보는 게 내 꿈인데. 이 말만 했었어도요, 이거는 지금 지시예요. 자, 꿈이래요. 내가 모신 대통령이. 이거 그러니까 지금 7개의 비서관, 지금 비서관들 연루된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 지금 청와대 전체가 연루된 거 아니에요, 이 맞습니다. 사건에. 네. 근데 지금 이거 1심에서요, 이 관계된 사람들 지금 7명인가요? 이거 실형 받았잖아요, 지금 1심에서. 예. 자, 그랬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비서관들이 알아서 기었다는, 이것도 또 알아서 기었나요? 윗선 지시 있었다라고 판단되면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특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죠? 자, 이거 우리들이 10마디, 100마디 떠들어봤다 효과 없다. 자,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거 떠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그리고요. 제가 이것도 또 얘기할게요. 이재명 당대표 이번에 퇴원하죠. 이제 복귀하죠. 아, 예. 이것도 왜 얘기 안 합니까? 제가 이 사람 대학병원 어떻게 입원했냐니까요. 어떻게 병실 예약했냐고요. 암 환자들도 안 되는 대학병원 예약을. 댓글에서 그러잖아요. 서울대병원 특검해야 된다고. 자, 제가 이거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거 제가 지금 제일 처음 얘기했습니다. 이 네. 이야기를요. 자, 그러면요. 김민수가 이 얘기 10군데서 100군데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국회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돼요. 너 이거 예약 어디서 했냐고. 이러면 이거 바로 언론 탑니다. 이거 바로 언론 아유, 타요. 참. 그래서요, 이걸 제발 좀 싸워주셔라. 이거 우리들이 얌전하게 새님처럼 앉아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못 이기는 건 둘째치고요. 나라 망한다. 싸워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형법 총론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책상 위의 정범이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독일의 스타친스키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조폭 두목이 그냥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저 인간 안 보면 좋겠다 라고 그냥 했어. 그런데 진짜 가가지고 밑에 있는 조직들이 착착착 그렇죠. 해서 실제로 이렇게 행동대장들을 통해서 했어. 다 처리했어. 그러면 최종 책임자가 누구죠? 행위 분담을 뭘 했습니까? 그냥 책상 위에서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걸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했던 두목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겨울이라고 칠게요. 겨울이라고. 여기 창문이 탁 하나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장이에요. 여기에 지금 사람들 한 20명 제 부하들이 있어요. 제가요. 야, 춥다 문 닫아라 안 해도요. 야, 쌀쌀하네. 쌀쌀한 애만 나가도 누군가는 일어서서 번개같이 지금 문 닫는 겁니다. 문만 닫을까요? 히타도 틉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게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의 힘이에요. 저 친구 당선되는 거 보는 게 내 평생 꿈인데 이 말 한마디는요.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거는 지금 강압 지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한마디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이 한마디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구체적인 지시가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특검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지금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또 김인수 대변인 또 이후에 있는 또 일정이 있어서 사실 더 모시고 더 귀한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만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주요 채팅창에 보니까 김민수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신영민님 쌀 많은 선수들은 모두 쳐내고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화영목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만큼만 투쟁하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최미미님 국힘 답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한님 김민수 대변인 얘를 참 잘 드시네요 라는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댓글을 보면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들 거의 실명으로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언더우드님 또 대변인이면 전달 좀 해주세요. 대통령실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송정숙님 공감합니다.
국민의힘 싸우셔야죠. 왜 3040 예, 헛소리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말씀 드렸고요. 우리 붉은 노을님, 최민수 대비, 김민수 의원님, 그래요. 마음의 의원으로, 예, 아시리님, 윤통 잘 지켜주세요. 그런 말씀 해 주셨고요. TLS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잘 밝혀내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뭐, 오늘도 뭐, 말씀드렸듯이 5월 달인데, 날씨가 참 독특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꿨는데 우리 석가탄신일이 화이트 석가탄신일 된 다음 날 아침 좀 쌀쌀했었는데 창문 닫고 주무시지 않으신 분들 아침에 감기 기운 있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또 다음 주 또 네. 오늘 또 모셔가지고 또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복된 하루 되시면 한 고맙겠습니다. 30초만. 30초. 시간이 있으셔요? 아니, 없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케이, 생겼어요. 어제가 석가탄신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여기 부처님의 이 자애로우심이 이렇게 오늘에 퍼지기를 희망하면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어제 또 스승의 날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많이 묻히고 지나가서 대한민국의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게 스승의 건의가 계속 떨어지고 해서 맞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선생님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참 멸콩TV에서 주제를 너무 잘 잡아서요. 아침에 웃으면서 방송하고 싶은데 멸콩TV로 오면서 주제를 보면서 막 흥분해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아침부터 너무 흥분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네, 목요일 감사합니다. 남자 네. 김민수 대변인은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찾아올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